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 돌이켜보면은 참 기막힌 한 세대가 있습니다. 한 시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슈베르트,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도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뿐입니까? 롤링스톤즈와 비틀즈가 서로 친구 사이였어요, 멤버들이. 한쪽은 런던에 살았고 한쪽은 리버풀에 살았지만 그런 것처럼요. 윤영주, 송창식, 그리고 조용남, 한대수, 서유석 이런 분들이 한두 살 차이 털이 나는 그런 선후배 사이로, 심지어 김민기까지, 양희은까지 말이죠. 비슷한 시기, 아니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음악을 했다는 것, 이것도 참 기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흥남부두의 금수이는 어디로 갔을까? 예,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듣고 올게요. 비내모만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2달 이상 기다리셨죠? 네, 도대체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찾는 거냐 마는 거냐, 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방송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시간,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생방송 시간인데 방송 평성 관계로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예, 날씨 좋네요. 예, 그러네요. 벌써 봄 됐어요. 아니, 여름으로 가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콜록콜록 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그 녹색을 실록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나무에 나는 그런 네. 이파리들은 저걸 따갖고 나물로 무쳐 먹고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맛있어요. 대부분은 맛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먹을 수 있죠. 그건 먹을 수 있는 게 많고요. 네. 대부분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구황,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었던 이런 것이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중에 하나. 네. 예, 저 오늘 아침에도 네. 가죽나물 있죠. 참전나물이라고 하는 거. 네네네. 그 순 조금 사가지고 예. 쫑쫑 썰어갖고 계란 부쳐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물냉면 맛을, 평양냉면 맛을 알게 되고, 나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되는,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네. 네,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기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디어, 두시쿵! 송창식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손병희 씨가 졸랐어요. 예. 언제 하냐고. 도대체 송창식은 언제 하냐고. 예. 드디어 송창식을 하는데 이게 뭐 당연히 한 번 갖고 안 끝나고요. 그럼요. 네. 1시간짜리 한 4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하다가 안 되면은, 네.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작가론 얘기이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갈 길이 바쁘니까 네. 얘기 시작하면는 47년생 인천 출신이에요. 네. 한국 포크의 남자 가수로는 최고의 뛰어난 인물. 그러니까 모든 그 이후의 가창이 어떻게 보면 송창식의 가창을 계속 모방하면서 나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어금니 깨무는 것 같은 창법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네네. 입자를 안 벌리면서 네. 그런 창법이 정태춘이나 뭐 이주호나
그런 가수들한테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죠. 네. 여자로 따지면 양희은. 그렇죠. 네, 비교될 만큼 후세 그 가수로서, 네. 가창자로서 큰 영향력을 크죠. 네.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민기와 한대수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 포크 작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네. 한국 포크사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업적 색깔이 강한 보통 포크 자작곡 가수, 싱어송라이터로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송창식을 꼽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학력은 이걸 별 볼 일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고등학교가 딴 게 아니고 서울예고 성악전공이에요. 성악가예요. 예. 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그리고 이제 음악감상실 세스봉에서 윤영주하고 트윈폴리어를 결성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포크를 연 사람인데 트윈폴리어는 사실 1년 좀 더 돼서 그냥 해체됐어요. 참 짧은 기간이었네요. 네,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반짝 인기가 있던 시기를 보면은 그리고서 한 70년 정도부터는 힘겹게 솔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특히 이게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게 윤영주 씨가 가수 활동을 은퇴하겠다고 해버린 거였었잖아요. 학교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압력. 네, 아버지의 압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있었을 거였거든요. 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송창식은. 그렇죠. 뭐 돈이 있나 집이 있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학력이 있나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졸지에 트윈폴리어 잘 나가던 시절에 이제 해체가 되어버린 건데 그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사실 길게 보자면 저는 그게 훨씬 좋은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트윈폴리오 시절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초창기 중에 초창기, 포크의 초창기 중에 초창기여서 포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 맑은 순수함. 네. 그거는 윤영주 색깔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주의 목소리가 훨씬 돋보였어요. 그래서 송창식이 갖고 있는 좀 풍부한 감성, 애수어린 느낌, 뭐 그런 것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를 그렇습니다. 훨씬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래서 이 시절 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누가 좋으냐 그러면 다 윤영주 좋다 그러시거든요. 실제로 레코딩한 걸 들어보면은 네. 윤영주가 더 돋보여요. 돋보여요. 예. 근데 이제 멜로디가 안정적이니까 송창식 씨가 멜로디를 맡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건 윤영주가 돋보여요. 그게 참 묘한 겁니다. 사실은 그 멜로디가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화음이 돋보이는 건데 네. 거의 동등하거나 비율이 오히려 이 화음이 더 돋보이게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가 돼서 자기 목소리로만 승부를 하게 되니까 송창식의 자기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윤영주와는 아주 다른 색깔의 감성 그리고 목소리의 질감을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초기 노래 중에서 자신이 작곡해서 발표한 첫 노래가 바로 창밖에는 비 오고요라는 노래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트윈폴리어의 하얀 손수건의 송창식 목소리하고 네. 지금 이 창밖에는 비 오고요 1971년 버전 이게 첫 음반인데요. 이 목소리하고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작사 송창식 작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창밖에는 비 오고요 바람 불고요 그대의 귀여운 얼굴이 날 보고 누가 성악가 아니랄까봐. 성악가 출신 아니랄까봐. 그 마지막에 지금 들으셨던 그 비오 오. 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이건 송창식밖에 못하죠. 근데 이거를 악보로 보면은 네. 정말 심심한 노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종류의 노래예요. 네. 노래로 치자면. 그러니까 전 그런 점에서 송창식이 정말 기인 같고 희한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거 선율이요.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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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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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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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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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렇죠.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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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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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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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 도시라. 초창기 전자오락 게임 음악만큼이나 단조로운. 이걸 갖고 노래를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선율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배포가 큰 거고요. 노래를 짓겠다고 네. 해놓고.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거는 거의 기적이죠. 사실은 이영민 선생님께서 그 밝혀주신 바와 같이 김민기의 친구 네.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파 여기까지 가는 미로 계속 달려버리는 그 다음도 계속 미.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레 예. 야.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미파 미레 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더. 호흡도 아주 끝내줘요. 이거 확실히 성악 공부한 느낌이 네, 나는 게 맞습니다. 창밖에는 낙엽 지고요, 바람 불고요 하는 부분에 숨을 쉬지 않고 다 붙여 불러요. 네, 맞아요. 거기를. 예. 그리고 확 몰아서 비오네오를 확 가슴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송창식의 호쾌한 모습, 그러니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여기서부터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죠. 예. 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의 아마 40대 초반 정도까지도 송창식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사 우에우에 네, 그거 기억하실 한 거예요. 번쯤 말을 걸리 예, 이런 예.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끝내주는 섬세한 감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바이브레이션도 아주 적고 이게 이제 초기 포크의 순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 포크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네. 물론 이 송창식은 이 세계를 빨리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자신이 버리고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데 초기에는 바로 이런 목소리였고 70년대 후반 정도에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냈어요. 나중에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71년에 나온 첫 솔로 음반에 수록된 유일한 자기 창작곡이에요. 네. 이 곡이. 나머진 다 외국 곡인데요. 아, 그렇군요. 외국 곡들이 뭐 아베 마리아 이런 거예요. 하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이분이 처음 그 세시봉이나 이런 데 등장했을 때 네.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그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걸 불렀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세미 그랬다고 클래식을. 그랬죠. 그래서 뭐 도인치 조영남이 깜짝 놀랐다고. 네. 오, 저걸 저렇게 부르다니. 기타 하나로. 예. 우나 프루디 바나그리마 이런 거. 예. 그렇게 아베 마리아를 했었다는데. 두 버전을 싣는데요. 네. 하나는 기타 버전, 하나는 관현악 버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좋아하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대중음악 쪽으로 들어온 사람의 어떤 감수성이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 아직 자기 노래 중에서 어떤 게 먹힐지 감이 안 잡히는 상태. 음. 노래 지어놓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걸 뭘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창밖에는 비 오고요가 인기를 끌었고 네. 72년에 그 다음 곡서부터는 외국 곡의 수가 확 줄어요. 이제 한국 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국 곡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그 다음이 지나고 나면 자기 창작곡이 확 늘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싱어송라이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짧아요,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 이렇게 확확 갑니다. 네. 너무 빠져서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인사들도 잘 못했는데요. 아우 이렇게 미키마우스까지.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저 잠깐만 게시판 좀 갔다 올게요. 보자.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게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볼륨이 좀 커서 좀 줄였는데 보자. 송출 서버를 좀 올릴게요. 예, 송출 서버를 좀 올렸고 저희 볼륨도 좀 올렸거든요. 날고 싶은 토끼님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이 닭 프리즈님 금순이 출. 네, 미키마우스. 대함지 0504님 오늘도 듣는다. 사도유아님 금순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더더 송창식 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울 지역에 박인희 컴백쇼 하는데요. 송창식님이랑 같이 하더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자, 개 타셨네요. 그러네, 정말 개 타셨네. 네. 김태호님, 휘쌤, 이거 녹화 아니죠? 녹음 아닙니다. 예, 생방송이고요. 로니님, 손병희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기분 좋아지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영미쌤 정말 반가워요. 네, 달구지님, 저도 반갑습니다. 달구지님도 열혈 팬이신데 너무 오랫동안 아유. 기다렸습니다. 이어폰 양쪽 끼고 들을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자 톡톡님도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모두. 네. 이제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네. 보면은, 윤영주하고 달리 솔로 1, 2년 차에는, 남의 곡이 좀 많아요, 송창식 씨가. 네. 그러니까 윤영주는 처음부터 자기 곡으로 팍팍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자신만만했고,
확실히 초기 포크는 윤영주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조개 껍질 묶어 이런 감성 있잖아요. 네.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노래들로 밀고 나와서 아 우리는 청년이야 이런 게 이제 윤영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시대였던 그렇죠. 거죠. 그걸 동경하는 특히 여학생들. 그렇죠. 네. 여고생들, 여중생들. 네. 그런데 송창식은 그런 세계는 아니거든요. 우선 대학생도 아니고요. 네. 뭐 대학생 친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도 윤영주처럼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중퇴에 거의 노숙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밤에는 가서 이렇게 왜 작업장에 자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죠. 아. 그거로 밤을 세웠대요. 그리고 먹고 살았대요. 낮에 놀고 밤에 거기 잘 데가 없으니까. 세시봉 시절에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팬티를 한 달 동안 갈아입질 않고 그렇죠. 그 다음 한 달은 그걸 뒤집어서 입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초기엔 리메이크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기성 작곡가들의 잘 알려진 곡들을 꽤 많이 부르면서 자기가 가수로서의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이봉조의 안개 같은 노래도 있고요. 아, 성훈이가 그렇습니다. 불렀던 안개. 네. 최창권 작곡의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네. 혹은 손석우 선생의 음반에 참여하기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하고 송창식의 길 잃은 철새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 얼마나 다른 해석과 혹은 송창식으로서의 가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희준의 그 길 잃은 철새. 네. 전에 우리가 한번 들었었어요. 예, 그랬었죠. 예,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고요. 네. 유호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TV 극작가, 그러니까 방송극 작가가 맨발의 청춘 뭐 이런 가사를 다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사를 굉장히 잘 썼고 거기다가 최창권, 그러니까 서울대 작곡과를 나와서 살싹이 없어요 같은 것을 작곡했었던 네네네. 바로 이제 그분이 길 잃은 철새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안정된 곡이죠. 두 곡을 그럼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네, 연이어 듣겠습니다. 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이래. 감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무슨을 그냥 음을 안 타고 네. 말하듯이 네. 무슨 네. 사연이 있겠지. 어떻게 첫 부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주 주도면밀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렇죠. 그냥 송창식 씨가 그냥 허허 그러면서 웃으면서 네. 무슨 한 번쯤 부르고 가나다라 부를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로는- 다 계산돼 있어요.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로니님께서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송창식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자, 갈 길이 머니까 자, 달려주십시오. 네, 달려야 합니다. 중간에 목을 꺾기도 하고요. 네. 무슨에서는 한숨 쉬듯이 내뱉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순간에 막 엇박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놀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맛있게 불러요. 네. 느낌이 철철 흐르는데 송창식이 이런 60년대식의 비극성과 우수 어린 느낌을 아주 탁월하게 소화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예요. 이런 노래가 꽤 많아요. 이런 네. 히트곡들이. 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60년대보다는 감정이 좀 절제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워낙 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최희준 선생의 네킹콜 목소리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주로 김희갑 작곡가 곡에서 이런 이지 리스닝 그 스탠다드 팝 스타일의 곡에서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나왔는데요. 72년 음반에 나온 몇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그냥 송창식의 노래라고 알고 있는 상하의 노래 72년 곡인데요. 이 곡이
드라마 주제가거든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예. 그랬군요. 김희갑 작곡인데 68년에 리나 박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로 취입이 됐다가 별로 히트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송창식의 상하의 노래로 이제 완전히 송창식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시죠. 네. 바람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가 작은 여인가. 송창식스럽지 않은 것 같은 송창식 노래인데 아, 그래도 좋다니까요. 네. 네,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노래를 너무 잘 불렀기 때문에 네네. 송창식은 가수로서 다른 사람 곡을 받아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으로 검증되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희갑은 뭐 이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사실 이때는 거의 초창기거든요. 네. 이봉조, 최창권, 기록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스탠다드 팝 계열의 작곡가로 막 등장을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한 곡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곡은 오리지널 곡하고 비교해서 들어보겠는데 네. 이미숙의 진정난 몰랐네. 이게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네. 이미숙 버전으로 최고의 히트곡인데 네. 송창식의 진정난 몰랐네가 있어요. 야, 이건 그럼 또 끝내줘요.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날씨가 이렇게 저는 흥나무대 금수는 어디로 갔을까 방송을 하고 나면은 항상 술이 땡겨요. 땡기죠. 땡겨요. 이렇게 하고서 술이 안 땡기면 그건 정말 가수가 아니죠.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이렇게 완성된 가창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수성을 한 30도 안 돼서 갖고 있을 수가 있는지 싶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고 뭔가 결핍이 많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이 복잡해요. 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진정난 몰라는 67년에 김상희가 처음 취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버전 그렇구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요. 네. 그리고 70년에 이미숙 노래로 굉장히 잘 알려진 김희갑 작곡의 노래로서는 아주 잘 만들어진 초기곡이죠. 네. 근데 이미숙의 목소리가 그 블루지하게 절절하잖아요. 네. 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터질 듯 꾹꾹꾹 굉장히 애써서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무리 남의 노래를 불러도 그렇지 송창식 씨는 좀 막 부르는 것처럼 네. 럴럴럴럴 그냥 막 가요. 네. 근데 이상하게 서늘해요. 뒷덜미가 서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 그렇죠. 그런 사람의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가 스탠다드 팝 계열의 노래였다면 네. 남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포크 계열 노래를 부를 땐 맛은 또 달라요. 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공들여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예. 해석도 아주 독특하고 좋습니다. 비의 나그네를 한번 들어볼까요? 72년이고요. 예. 여기 이장희 씨의 그렇죠. 그런 이장희 작사 네네. 작곡 바로 그 곡입니다. 그래서 이장희하고 초기곡이 좀 있어요. 그 외에 아까 들었던 창밖에는 비 오고요가 이장희 작곡이었거든요. 그거 작사? 노래 이장희 작사였죠. 예. 그 송창희 작곡이었고 네. 그 둘 다 비잖아요. 네. 하여튼 이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비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실내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40대, 50대는 비를 주로 바깥에서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70년대가 되면 확실히 실내에서 비를 맞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창밖에는 비 오고요가 윤여정한테 바치는 노래였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거 윤여정 씨가 나와가지고 무릎박도사에서 그 얘기했어요. 그 노래 자기 생일 축하해준다고 모였을 때 처음 노래를 지어서 들고 왔대요. 윤주정 씨의 그 20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모습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노래를 송창 씨가 부르면서 그대의 귀여운 얼굴이 할 때 그대의 여정이 얼굴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듣고 와볼까요? 여정이 귀여운 얼굴이 날 보고 있네요라고 노래하는 게 창밖에는 비 오고요였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윤여정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진 갖고는 상상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의 나그네도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그러잖아요. 네. 비가 오는 소리가 그 여자가 바깥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 소리인 거 아니에요. 네. 님이 오는 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연애도 하고 짝사랑도 하고 했었던 바로 그 시대의 감수성과 느낌으로 지금 이 비의 나그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올게요.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니은 발자국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님이 가시나 보다 친구, 후배. 하여튼 친구 같은 후배 같은 친구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까 노래보다는 좀 더 공들여서 부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감성이 아무래도 공유되는 지점이 훨씬 컸겠죠. 네. 이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불렀어요. 이장희 버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요. 본인 작사, 작곡이니까. 이 윤형주 버전도 있습니다. 아, 비의 나그네가. 맞아요. 네. 완전히 느낌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예, 같은 해에 나왔어요. 다른 음반으로. 네. 지금 이 비의 나그네 72년 버전은 홍민하고 같이 낸 송창식 음반에 같이 이렇게 있고요. 전 가수. 예, 홍민. 그다음에 이제 윤형주 버전은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이현실, 어운경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낸 음반이었었는데 그 왜 산골짝 등불 우리 한번 들어봤었잖아요. 아, 예. 그거 실려 있는 음반이에요. 아, 거기 그렇구나. 머릿곡이 윤형주 버전의 비의 나그네인데 이건 비교할 것도 없이 송창식께 나아요. 그렇군요. 윤영주 느낌이 대표로 싹싹 미른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아주 곱게 네. 님이 오시나 보다 딱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근데 이거는 밤비 그치는 소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손창식은. 그렇죠. 대패질 안 했어요. 아주 느낌을 확 집어넣어서 부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보고 나면은 송창식의 창작곡이라고 하는 것도 가사까지 지은 것보다는 초기에는 작곡만 한 가사는 남의 걸 갖고 온 것이 네.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비의 나그네처럼 작사 작곡을 다 이제 다른 사람 걸 받아온 노래들이 초기는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작사보다는 작곡에 더 재능이 있다. 그리고 노래 짓는 거를 많이는 했겠지만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거에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알 수 그러고 보면은 있습니다. 원래 가수였는데 네.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사보다는 선율을 네. 작곡을 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사를 쓰게 되고 네. 나중에 편곡까지 손을 대게 하게 되는 되는, 예. 전형적인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보통 네. 음악인들이 가는 그런 길인데 네, 네. 가사를 못 쓰는 게 아닌 게요. 음. 하얀 손수건 가사가 송창식 가사래잖아요. 그렇군요. 예, 거의 조용호 작사로 돼 있는데 그 놀러와 콘서트에서 윤영주 씨가 그랬어요. 이 가사가 송창식 거라고. 그렇군요. 이런 센치멘탈한 가사 잘 짓는다고 이 사람. 하긴 사랑이야 같은 가사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가사를 썼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렸을 때는 그렇죠. 절절했습니다. 네. 예. 그 자기가 작사는 안 하고 작곡을 자기가 한 노래가 꽤 있어요. 네. 김민기 작사, 송창식 작곡이 있죠. 아, 내 나라 내 나라 내결에. 내결에. 예, 네. 이 내 나라 내결에는 그 초기에 이래저래 사람들이 다 포크송으로 잘 팔려가지고 음반 내고 상업적으로 갈 때 우리만은 좀 그러지 말자 이러고서 모여서 캠퍼스 십자군이란 걸 만들었다고 양희은, 송창식 이렇게 모여서 몰려다닐 때 이백선 선생이 몰고 다니던 바로 그 시절에 크루세이더스. 네. 예. 그래서 캠퍼스 크루세이더즈라는 팀의 그 이름, 그 주제가로 지은 게 내 나라 내결이었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시대의 애국심이라고 할까? 그 네. 시대 청년들의 애국심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그런 끈끈한 우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대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78년에 공장의 불빛을 김민기 씨가 녹음을 해야 될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기가 빌려달라니까 자기 원효로에 있는 녹음실을 덜커덕 빌려줬어요. 네. 그래서 그 악기 녹음한 것이 송창식의 그 연습실에서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불빛 들어보면은 연주는 괜찮아요.
네. 그, 전문 세션을 한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노래는 이제 따로 한 거였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얼마나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아무리 톱 가수여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기가 하라면 그냥 하고 그냥 이런 거였습니다. 예, 선이 굵어요. 네. 예. 꽃새 눈물이라는 노래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건 최인호 작사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비와 나 제가 한번 윤영주 버전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윤영주 작사 송창식 작곡의 노래입니다. 비와 나는 제가 선율이 참 과감하다는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과감함이 가만히 따져보세요. 계명창으로. 미라시 도미 파라시라미 이거 트로트 선율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레하고 소리 빠졌어요. 전 이건 오페라 아리아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로트하고 쓰고 있는 음의 구성이 같아요. 근데 트로트가 아닌 거죠. 트로트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도록 레하고 솔을 뺀 선율을 이상하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전혀 그 느낌이 나지 않도록 트로트 양식을 완전히 벗어난 느낌의 선율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상한 재주예요, 이 사람. 그렇군요. 큰일 났습니다. 노래는 2곡이 남았는데 2곡 들을 시간은 없고.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어떡하죠? 우리 한 곡만 듣고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1분 30초 정도 얘기할 시간이 더 있는데. 그러면은요, 네. 우리 이렇게 하죠. 비와 나를 듣고요. 딩동댕 지난 여름을 제가 마지막 곡으로 들으려고 했어요. 네. 딩동댕 지난 여름을 그냥 붙여서 듣고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딩동댕에 대한 비와나 딩동댕 지난 여름 듣고 지금 방송으로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이 비가 내리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